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들기 미사일TV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놀랍지도 않은 게 이미 1월달 동안 너무나도 크게 상승한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조정인데요.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승은 작년과 같은 폭락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락의 결과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7%, S&P 500은 마이너스 1.3% 떨어지면서 4017.7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4000포인트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으로는 최고인 나스닥은 마이너스 1.96%나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네요. 전형적인 전략 후약의 시장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포탐욕지수는 최근 1년간 최고점 근처였던 69를 찍고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67로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작년 여러 번 있었던 패턴을 보면 한동안 더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장의 소파이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소파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라서 주당 순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이번에 발표한 분기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0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6%나 증가했고, 그 결과 장시작 전부터 폭등하던 소파이는 그 기세를 유지하면서 오늘만 12.5%의 폭등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엔 자동차 회사 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전기차 주가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날이었습니다. 포드도 이번에 전기차 가격 전쟁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인데요. 포드는 이번 발표로 전기차 머스탱 마하2 크로스오버 가격을 최대 8.8%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차값을 내리자 자사 전기차의 수요 둔화를 우려한 포드가 급변하는 시장에서 차량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내린 것입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포드인데요. 사실 말이 2위지 점유율은 7.6%밖에 되지 않으며 테슬라의 65%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작년 인도량 부진으로 인해서 모델 Y의 가격을 66,000달러에서 53,000달러로 대폭 내리자 포드 또한 자사 차량의 수요를 높이려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테슬라에 맞추어서 차량의 가격을 내리면 전기차 시장 후발주자인 포드가 마진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결과 포드의 주가는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안 그래도 급상승한 주가에 대한 반발로 최근 최고 수준으로 거래량이 실리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테슬라는 포드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늘만 6.3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전부 짜고 SQQQ 몰빵 중인 것 같은 미국의 경제 인사들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급상승에 대해서 많은 금융계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자 많은 투자자들이 포모 심리에 사로잡히면서 더 활발하게 매수에 나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랠리는 작년 한 해 동안의 폭락에 대한 단기적인 랠리로서 최근에 몇 번 확인됐던 쇼커버링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러한 경고를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이익과 수익성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팩트셋에 따르면 저번 주까지 S&P 500 기업들 중 29%의 회사들이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저 69%의 회사만이 전문가들의 주당 순이익 예측치보다 높은 실적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 시즌의 첫 번째 주 결과였던 67%보다는 조금 나은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5년 평균인 77%, 10년 평균인 73%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실적은 예측치보다 1.5%밖에 높지 않았는데 첫 번째 주에 3.3%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5년 평균치는 8.6%, 10년 평균치는 6.4%인 것을 감안할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재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년과 비교해서 처참한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모건 스탠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지금 시장이 연준과 맞서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작년 한 해 동안 연준과 맞서던 시장은 매번 패배해왔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했고 실제로 이번 주 FOMC 회의록 발표 날 연준이 그것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1월달은 연준의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과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시장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한마디 하면서 거들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장은 미국의 견조한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경기 침체 리스크는 사라진 것이라기보다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거기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선 해리슨 글로벌 경제연구소장이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라는 거의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FOMC 이후에 시장이 랠리를 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는 시장에 더 기름을 붓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와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장은 급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CPI 지수는 6.5%이고 PPI 지수는 6.2%인 상황이죠. 여전히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지수 2%까지 가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경제를 생각하여 연준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3%로 목표 수정을 한다고 해도 아직도 2배나 높은 수치들입니다. 갈 길이 한참이나 멀었습니다. 지난해 7월을 생각해 볼까요?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계속 연준의 피벗 가능성을 점치면서 여름 랠리를 보였고 결국 8월에 있던 잭슨홀 회의에서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파월 의장은 시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부숴버렸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기대가 크면 너무 조급하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 주는 저번 주 못지않게 많은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UPS나 AMD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며 목요일에는 대망의 빅테크 3대장 아마존, 애플, 알파벳이 반도체 섹터의 퀄컴까지 최근 2주간 실적 발표를 에피타이저로 만드는 수준의 실적 발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 있는 실적 발표는 다음 주 주식시장까지 여파를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실적 발표로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2월 1일 수요일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록 발표입니다. 이미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실적 발표는 가이던스가 진짜나 다름없듯이 이번에도 25bp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별다른 변동성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라고 할 정도로 파월의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시장을 쥐고 흔들어댑니다. 앞서 금융 인사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시장은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낱 개미인 우리는 JP모건에서 말한 것처럼 연준과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연준이 말하는 것에 맞춰서 대응하며 물길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야 합니다. 괜히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살다가는 연준이라는 곰한테 잡혀 먹히거나 힘이 다 빠져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힘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착실하게 분할 매수해서 묵혀놓은 초우량주 혹은 지수 추종 ETF 상품들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시범적으로 미사일TV의 단톡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